오늘은 첫 시간의 학습 내용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면서 특히 연구자의 태도와 성찰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어떤 시선으로 현장을 보고 어떤 언어로 의미를 정리하느냐가 연구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적 연구는 왜 오해를 많이 받는가? 그 오해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럼 질적 연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짚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구자 태도 개방성, 성찰성 라포, 끈기를 실제 연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워밍업부터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적 연구는 뭐죠?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인터뷰 몇 명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통계 안 쓰면 과학이 아니잖아요.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편견이나 의문을 억지로 숨기지 말고 일단 그대로 적어두세요. 질적 연구는 처음부터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자, 각자 질적 연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 문장만 써봅시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왜 떠올랐는지도 같이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질적 연구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숫자 계산이 없고 인터뷰로 대화하니까 그냥 이야기 듣고 정리하면 끝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반대입니다. 질적 연구는 해석의 깊이가 핵심이에요. 단순히 말한 내용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맥락, 말하는 방식, 숨은 의미,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코드로 쪼개고 범주화하고 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쉽다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계산 대신 해석의 논리와 근거를 계속 요구받는 연구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라 과학이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관적이라는 말을 마음대로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개입하는 연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임의적이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질적 연구는 엄밀성, 그러니까 엄격함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와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면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딩 기록을 남기고 연구 일지로 판단의 과정을 추적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의 연결을 계속 점검합니다. 즉 연구자 개입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설명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게 질적 연구의 과학성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일반화가 안 되니까 가치가 낮다예요. 이건 우리가 일반화라는 말을 통계적 일반화로만 배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질적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이론적 분석적 전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떤 현상을 대표성으로 증명하기보다 그 현상의 본질과 과정이 무엇인지 밝혀서 다른 상황에서도 이해의 틀로 적용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도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 질적 연구의 질문은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로 이동합니다. 이제 오해를 넘어 질적 연구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맥락성이에요. 질적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실험실이나 설문지에서 떼어낸 반응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내처럴 세팅, 자연스러운 상황이 강조됩니다.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메모하고 그 맥락을 풍부하게 기록하죠. 여러분이 질적 연구를 한다면 자료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상황관계 시간이 같이 묶여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말했다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건 이후에가 함께 기술돼야 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과정 중심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그림처럼 결과 아웃컴보다 과정 프로세스를 더 깊게 봅니다. 양적 연구가 결과의 크기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다면 질적 연구는 왜 그렇게 되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를 따라가요. 예를 들어 만족도가 높다 낮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만족이 어떤 경험들을 거치면서 형성되는지, 어떤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지, 어떤 관계가 영향을 주는지 같은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시간성, 전개, 변화에 민감해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한다면
단답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건의 연쇄와 의미의 변화를 끌어내는 질문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귀납적 논리, 바텀-라인업입니다. 질적 연구는 기존 이론을 먼저 가져와서 자료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에서 출발해 개념과 주제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흐름을 많이 탑니다. 물론 선행 연구를 안 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시작점이 가설 검증이 아니라 의미 탐색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찾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이 반복되네, 이 장면에서 감정이 확 바뀌네 같은 신호를 민감하게 잡아야 해요. 그 신호를 코드로 만들고 코드를 묶어 범주를 만들고 범주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이론적 설명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또 흔한 착각이 나옵니다. 질적 연구는 결과를 예쁘게 포장하면 된다. 특히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가 있어요. 근거 없이 단정하는 문장, 그리고 느낌상, 대체로, 보통 같은 표현을 습관처럼 쓰는 겁니다. 질적 연구는 글쓰기 연구가 맞지만 문장만 그럴듯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증거 마이너스 해석 마이너스 주장의 연결입니다. 인용이든 관찰 기록이든 현장 노트든 자료가 먼저 있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과정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결과를 쓸 때 제가 보기엔요로 끝내지 말고 이런 자료가 반복되었고 그 맥락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까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 볼게요. 둘 중 뭐가 더 우수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이 다르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적 연구는 변수, 측정, 관계, 일반화가 강점입니다. 질적 연구는 경험, 의미, 맥락, 과정, 복잡성을 다루는 데 강점이 있죠. 예를 들어 AI 코칭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는 양적이 잘 맞을 수 있고 선수들이 AI 코칭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질적이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구 문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이 연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 문제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의 핵심 파트로 넘어갑니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녹음기나 설문지가 아니라 연구자 자신입니다. 연구자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어떤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어떤 부분에 멈추느냐가 데이터의 질을 바꿔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민감성 센시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인터뷰를 들어도 어떤 연구자는 감정 변화를 잡고 어떤 연구자는 권력 관계를 잡고 어떤 연구자는 맥락의 규범을 잡습니다. 즉, 연구자가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관점과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태도는 개방성입니다. 여기서 브라케팅 BRACKETING라는 말을 쓰죠. 쉽게 말하면 내 선입견을 괄호 안에 잠깐 넣어두는 연습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이 참여자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려고 하지? 내가 미리 기대하는 결론은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걸 연구 일지에 적어두는 겁니다. 연구자는 도구이니까요. 그리고 연구자 도구로서 필요한 능력은 딱 4가지입니다. 경청, 질문, 기록, 성찰. 오늘은 이 4가지를 태도라는 이름으로 실제 행동 수준에서 훈련해보는 날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성찰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성해라가 아니에요. 연구 과정에서 나의 위치와 관계가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집단의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참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또 연구자 마이너스 참여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으면 참여자는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찰은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관점, 참여자와의 거리, 관계의 역학, 내가 가진 가설 같은 기대까지요. 중요한 건 성찰을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글쓰기에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은 나는 객관적이라는 주장보다 나는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통제했다는 설명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라포입니다. 인터뷰는 결국 관계의 사건이에요. 참여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하고 동시에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잉 네이티브라는 위험이 나오죠. 너무 친해져서 연구자가 참여자 편이 되어버리면 분석이 흐려지고 비판적 거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너무 차갑게 대하면 참여자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라포는 친절함이 아니라 안전함과 신뢰의 설계입니다. 질문할 때도 신문하듯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핵심은 분명히 묻는 방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면담을 할 때 라포는 인터뷰 기술 이전에 연구 윤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질적 연구는 전사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인터뷰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옮기고, 읽고, 다시 듣고, 코딩하고, 또 수정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끈기가 없으면 중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끈기와 같이 가야 하는 게 판단, 유보와 호기심입니다. 그건 틀렸죠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로 가야 해요. 여기 제시된 질문 프레임처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왜 그 선택을 했나요?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런 질문이 질적 자료를 깊게 만듭니다. 초급 연구자일수록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 하는데 질적 연구는 결론보다 이해의 깊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좋은 논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윤리입니다. 질적 연구는 사람의 이야기, 경험, 때로는 상처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윤리가 중심이에요.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비식별화는 기본이고 데이터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좋은 연구와 윤리적인 연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어서 좋은 질적 연구 질문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첫째, 왜 어떻게 무엇을 묻고 있나요? 둘째, 측정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묻고 있나요? 셋째, 특정 맥락이 드러나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질문은 변수간 인과를 바로 묻거나 예 아니오로 끝나거나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질적 연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론 첫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